선생님들 안녕하세요. 바닥입니다. 2021년 5월 21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리뷰를 할 건데요. 그 전에 유튜브에서 재생속도 1.25배속으로 설정하시면은 영상을 보시는데 지루하지 않으실 겁니다. 일단 21일 날도 본 계좌에서 매매한 게 없고 세컨 계좌에서도 이제 매도를 한 게 없습니다. 지금 없는 상태고요. 물려있는 상태여서 따로 매도된 게 없고, 주로 이제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 진단키트 업체 있죠. 이제 진단키트 업체 자리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얘네들이 자리 좋았는데 그러니까 올라갈 만한 그런 구간에서 좀 꺾이더라고요. 휴마시스를 필두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저점을 좀 깨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일단 제가 생각을 할 때 저는 주로 이제 그 주가의 그냥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를 좀 보는데요. 제가 만약 일단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치면은 저는 좀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도 지금 버티고 있고요. 왜냐면은 주가라는 게 이 높은 구간이면은 제가 버틸 만한 근거가 없지만,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뭐 여기서 좀 음봉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런 반등 정도는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진단키트 업체 전체적인 모습을 제가 그때 설명을 했을 때 이제 갈만한 자리를 만들어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물론 한 차례 이렇게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는 분명 이제 바로 갈 자리에서 못 가서 한 2, 3일 더 시간을 끌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,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되는 거죠. 그래도 가격적으로 저는 이제 매수를 했을 때 이 구간은 싼 가격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들고 있다가 올라가면 이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이따가 지수를 얘기를 할 건데, 저는 지수를 여기서 이제 꺾일 거다라고 생각보다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더 하고 있거든요. 코스피나 코스닥,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겠습니다, 이따가. 그래서 유튜브 관심 종목 뽑아놓은 것들 한번 보면은 KG ETS인데요. KG ETS는 그 손절이 나가버렸습니다. 여기서 이제 매수가 됐는데, 이게 후반에 그러니까 좀 아침에 살짝 올라가는가 싶더니 떨어지더라고요. 그럼 떨어져서 결국에는 여기 닿아가지고 손절이 나갔고, 손절 퍼센테이지 한 2.5%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SAMT는 다행히 매수가 되고 여기서 수익이 났는데, 이 수익 자체가 한 5% 정도 발생을 하고, 일단은 1대1이네요. 그 다음에 선익시스템은 지워졌는 매수가가 16,800원이고 16,500원입니다. 16,500원이 여기고 16,800원 여기, 그 다음 매도가가 17,700원인데 17,700원 여기서 매수가 되고 여기서 매도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2대1로 얘도 한 6%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네요. 그래도 이번에는 괜찮게 수익이 발생을 했다. 그럼 이제 금일의 뉴스 및 관련주들을 볼 건데, 정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. 일단 하나씩 볼 건데, 이거 보시기 전에 제가 오랜만에 주식 강의를 하나 찍었었는데요. 한 40분짜리 되는 영상인데, 또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오른쪽 위에다가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테이퍼링 학습 효과, 증시 불안을 잠재울까라는 뉴스가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 지수에 관한 얘기인데, 요즘에 이제 지수가 하락을 했던 이유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, 그 인플레이션 우려를 잡기 위하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. 그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지수가 상승을 못하고 계속 하락을 연이어서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근데 저번에도 계속 얘기를 한 게, 이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테이퍼링이 이제 선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, 이 테이퍼링이 나오기 전에 나올 만한 시그널은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4월 달에 고용지표가 나왔을 때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밑으로 떨어지면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. 그러면서 또 이제 4월 FOMC 의사록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때 처음으로 테이퍼링 논의 시작 가능성이 언급이 되었습니다. 이 당시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은 테이퍼링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. 근데 이 회의록이 발표가 됐을 시점이 그 시장에서 연준도 그렇겠지만 고용지표가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때 회의 내용이 이렇게 나왔었을 텐데, 근데 이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된 게 기대치보다 낮았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될 거는 6월 달에 이 FOMC 결과를 한 번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시장에서 크게 악재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차피 물가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
하면서 종목들도 그리고 지수도 하락할 만큼도 하락을 했고, 지수가 더는 좀 여기서 크게 밀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한번 이런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그냥 이런 박스권들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하고요.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 둘 다 그렇습니다. 이런 구간에서 계속 박스권, 앞에 나왔듯이 이런 박스들 있죠. 이렇게 횡보를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이제 계속 테이퍼링 언급이 뭐 나오고, 그다음에 FOMC 회의에서도 나왔던 게, 이 실제로 테이퍼링이 벌어지게 되면은 증시에서는 큰 하재로 받아들여져서 그 시장에서 큰 충격을 받는데, 근데 미리 이렇게 테이퍼링 얘기를 조금씩 하면서 지수가 좀 빠지긴 하겠지만 미리 충격을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테이퍼링이 나왔을 때 증시가 적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. 그래서 저는 6월달 초중순까지 지수가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. 물론 뭐 틀릴 수도 있겠죠. 일단 저는 좀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좀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이제 한미 정상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 논의가 나왔죠. 그래서 이제 미사일 주권 확보 기대감이 있는데요.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로 한 건데, 지금 해제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관련주들이 뭐가 있냐? 관련주는 일단은 비츠로테크가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해줬거든요. 금요일날. 일단 그런 이슈 때문에 반응을 좀 해준 것 같은데, 제 생각에는 일단 갭이 뜰 것 같습니다. 월요일날. 진짜 재료가 그래도 그동안 안 돼 있던 게 제재를 받았던 게 이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좀 재료의 강도가 좀 클 것 같은데,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상한가로 시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재료가 물론 좋긴 한데 내일 시장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너무 갭이 많이 떠버리면은 매매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, 차라리 한 28% 이렇게 떠가지고 또 상한가 들어간다고 치면은 사실 문제는 없는데, 떴다가 시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. 그런 생각해 주시고, 그 다음 빅텍도 뭐 일단 방산주죠. 방산주들이 이제 미사일 관련돼 가지고 같이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. 한일 단조도 있고, 그다음에 한국 항공우주는 좀 시세를 못 받았네요. 일단 지금 보는 거는 비츠로테크가 좀 보입니다. 그 다음 한일 단조 정도.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을 시행하고 있었는데, 이 한미 정상이 해외 원전 시장을 공동 진출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왔는데요. 그래서 관련주들을 보면은 BHI가 좀 대장으로서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시간 외에서도 지금 상한가를 갔고요. 그래서 일단은 뉴스, 이것도 원전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,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, 지금 나왔던 논의 내용은 결국 그 탈원전을 깨버리겠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원전 관련으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BHI 같은 경우에는 좀 다시 점상으로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저는 이렇게 시간에가 많이 높이 뜨면은 매매를 아예 안 합니다. 그냥 뭐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하고, 일단 관련주들 움직임들 보면은 일단 BHI나 보성파워텍, 우리기술도 꽤 상승률이 크죠. 그다음에 한전기술은 이 고점에서 많이 빠졌지만 시간 외에서 좀 많이 3.43%까지 올라가준 모습입니다. 그동안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. 그다음에 에너토크도 연관되어 있고, 우진, 그다음에 오르비텍,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은 이 뉴스가 하나 있는데, 폐배터리에서 리튬 추출 친환경 기술 개발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 그래도 지금 이 구간에서 좀 수급이 연속적인 수급은 아니지만 돈들이 좀 들어와 주는 모습이고, 목요일 금요일날.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삼성과 모더나, 그리고 SK랑 노바백스가 협력을 한다. 그래서 한국, 미국 백신 동맹을 구체화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모더나 관련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모더나랑 서로 이제 CMO 위탁 생산을 한다라는 건데, 그 관련주들을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일단은 보이겠죠. 삼성 바이오로직스 차트가 괜찮긴 한 게, 지금 여기서 금요일날 하락을 이렇게 했지만, 이 하락을 한 곳에 이렇게 박스권들, 그동안 전고점 구간들이 있거든요. 못 넘었던 구간에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돌파를 해서 지금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지금 지지를 받을 만한 구간에 와 있는데, 이런 뉴스가 뜨면은 좀 상승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겠죠. 그 다음에 서린바이오입니다. 서린바이오가 그 최근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엮여가지고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, 제가 생각할 때는 얘도 이제 상승은 나와줄 수 있는데, 이 상승, 이번 파동의 상승이 있죠. 제 생각에는 이번에 상승을 해가지고 올라간다고 치면은 한 26,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,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. 근데 저는 이 올라갈 때 26,000원 구간에서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
보면은 이 구간에서는 한번 정리를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여기서 이 모더나 이슈가 뭐 계속 CMO 이슈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한번 이렇게 CMO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크게 나올 만한 이슈가 없거든요. 그리고 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MO 생산을 하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좀 까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백신을 원료 그 백신에 들어가는 그 원료가 있겠죠. 원료 의약품. 그 원료 의약품을 이거 원액이라고 하겠습니다. 백신 원액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원액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원액을 이제 다른 기업에서 들여온 다음에 이제 송도 공장에서 병에 주입해가지고 밀봉을 하는 이 완제 의약품 공정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. 이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은 물론 이제 CMO 위탁 생산을 하는 게 좋긴 한데 이 완제 의약품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냥 병에다가 넣는 거밖에 안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보면은 이제 모더나 위탁 생산 핵심인 원료 의약품 생산은 스위스 론자라는 기업에서 맡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알맹이를 뺏기고 껍데기인 포장만 담당하는 셈이라고 합니다. 이렇듯 내용을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일단은 상승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월요일날 근데 이때 이제 상승 나올 때 결국에는 지나고 봤을 때 이렇게 쌍봉의 모습을 만들어주면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뭐 일단 무조건 여기까지 간다 아니면 여기서 멈추겠다 이런 거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구간에서 한 26,000원 정도가 그래도 이제 보유를 했을 때 그나마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다음에 일신바이오도 뭐 결국 서린바이오 따라서 같이 가겠죠. 근데 일단 대장은 서린바이오로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넣었는데 이것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좀 엮여가지고 그냥 상한가를 가서 그냥 넣어놨습니다.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죠. SK 바이오사이언스 일단은 이 구간에서 이렇게 그 아래꼬리 달린 모습에서 외국인들 그동안 매수를 좀 들어와주고 기관도 들어오는 이런 양매수의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. 수급도 괜찮고 일단 노바백스로 해가지고 월요일날 반응을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. 일단은 뭔가 박스를 잘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. 매집을 잘 했다라고 볼 수 있죠. 그 다음에 캐몬인데요. 캐몬 같은 경우에는 노바백스 관련인데 좀 매수하기는 계속 이렇게 역별로 지금 일단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. 이 낮아지는 상태고 얘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음봉이 이렇게 많습니다. 그러니까 시가를 갭 띄워놓고 밑으로 떨어뜨리는 날이 많았다는 건데요. 그래서 매매하기에는 이 종목 좀 까다롭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리고 DR제면 더 까다롭고요. 그러니까 노바백스에 매매를 하실 거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좀 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반대로 아니면은 캐몬 정도까지만 좀 보고 DR제만 안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뭐 그냥 따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백신 그래도 이 동맹 이런 게 맺어지면서 이재명 제가 잘못했네요. 이재용 이제 부회장 사면 관련 얘기해서 뭐 삼성전자나 이런 삼성 관련주들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이런 거 생각을 해본 겁니다. 다음에 코로나 신규 확진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진이 좀 되고 있는데요. 이런 상태여서 물론 이런 백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. 어차피 이제 백신이 있으니까요. 이 백신이 있는 상황에서도 또 계속 일단 확진자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주들 저는 일단은 진단키트 아까 말했듯이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조금 더 볼 생각이고요.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금 지지율 30%를 했다라고 합니다. 지금 1등이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관련주는 삼보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넥스트아이가 있습니다. 일단 삼보산업이 대장으로서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 일단 이 종목을 볼 때 28일 날이 투표입니다. 그럼 투표 전에는 정리를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결국에는 이 투표 날이 되면은 재료 소멸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.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은 봤고요.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나는 암호화폐에 지지를 한다라고 입을 열었는데 테슬라 이거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CEO 리스크가 좀 많이 존재한 것 같다. 그러니까 머스크로 시작을 해서 머스크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또 빠지기도 하죠. 머스크를 이제 믿지를 못하겠다라는 게 시장에서 반응입니다. 그다음에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SK 배터리 공장에서 이제 한미가 함께 도약한다 뭐 이런 뉴스랑 K배터리 이제 소재 확보라고 해서 일단 요즘에 SKI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? IET? SKI 테크놀로지인데요. 일단 얘가 배터리 관련 업체인데 지금 그동안에 이제 하락을 계속 했다가 이 구간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 구간에서 그래도 낮은 구간에서 매집을 다시 하니까요. 그리고 기관도 계속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연기금이 계속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. 이 종목도 그럼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다.
그러면은 코스피, 코스닥 지수 확인하겠습니다. 코스피는 뭐 일단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외국인도 이제 코스피에서 그동안에 이제 2조 7천억, 1조 이렇게 던지다가 이제 4천억, 6천억, 3천억, 5천억 이제 매도를 하다가 이제는 금요일 날에는 이제 1,000억 매도를 좀 했습니다.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 인상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매도세가 계속 나오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그 금리 인상 얘기도 일단 맞을 거는 다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. 앞에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그 금리 인상 그거를 벌써 선반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좀 미리 많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부터는 이제 그 악재가 좀 6월 중순까지는 악재로 나올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좀 지수가 다시 상승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여기 넘을지는 잘 모르겠고요. 아까 말했듯이 이런 박스권들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코스닥도 똑같고요. 코스닥 수요일이랑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일단 금요일은 외국인이 매도를 좀 했습니다. 이 당시에 이게 분봉상에서 여기 아침부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찍 상승을 했다가 장 후반에 계속 밀리더라고요. 예, 이렇게 밀리는 건 좀 좋지 않은데 그래도 서서히 저는 다시 월요일날 지수가 좀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또 백신 이야기도 있을 거고 또 바이오 쪽으로도 상승 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면 코스닥도 같이 갈 수 있다 생각하고요. 그러면은 네 번째로 이제 내일 관심 종목들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. 그 전에 이제 사명 SNC는 이제 신규 상장주로 상한가를 갔고요.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엮여가지고 미생물 배양 배지 납품 사실에 상한가를 갔습니다. KCS 지금 또 디지털 화폐 관련주인데 그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나오는 게 디지털 화폐 이제 파월 연준 의장도 얘기한 게 여름 내에 이제 연구 결과를 공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. 그 관련돼서 KCT가 원래 대장으로서 갔는데 오늘은 이제 KCS가 상한가를 가면서 얘가 또 대장의 모습을 좀 만들어 줬습니다. 그 다음에 한국컴퓨터가 좀 있고요. 한네트나 로지시스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PN풍년은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권 출마 기대감에 이제 시장에서 이 인맥주로 상승을 좀 했고요. 샘 CNS는 반도체 관련주로 신규 상장 이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한국선제는 이제 홍준표 의원, 국민의힘 복당 기대감에 좀 상승이 나와줬고요. 그다음에 FNF는 분할 상장 재상장으로 일단 상승이 나왔다가 빠졌습니다. 삼보산업도 이제 이준석 이제 당대표 후보 관련주로 상승을 했다가 내려왔고요.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매매를 할 걸 좀 찾아봐야겠죠. 동일기연 일단은 매매할 거를 좀 보는데 크게 매매할 게 많이 없네요. 바이오로그 동일기연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얘가 그나마 그 윤석열 전 총장 관련주로 좀 올라간 것 같고요. SCD 한번 넣어 보고요. 쿠팡 냉매를 직접 생산한다라는 소식에 얘도 상승이 나왔으니까요. 그 다음에는 이제 특별하게 볼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두 종목만 뽑아가지고 매매를 하겠습니다. 이 종목도 상한가 다음날 저점 구간이 손절 라인이 되고요. 여기 손절. 그 다음에 2에서 3% 위에서 매수. 한 2에서 3%면은 여기 있네요. 얘는 이제 봉 자체가 크기 때문에 좀 등락률이 이렇게 큰 겁니다.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예, 매수가, 손절가,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. 다음에 SCD인데요. 얘도 똑같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손절가를 여기로 하겠습니다. 여기 장대 양봉의 분봉상 저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2에서 3% 위 한 여기가 될 것 같은데요. 여기에 하고 이제 매도는 이런 저항대, 분봉상의 저항대, 그 다음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에서 이제 매도를 걸겠습니다. 예, 매수가, 손절가,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. 예,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